첫 번째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투룸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군자역 5호선 7호선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25에서 28제곱미터, 실평수로는 약 13에서 15평 되겠습니다. 층수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이미 준공은 완료. 예상 실투자금 살펴보시면 전세 시에는 약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갈 곳은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워낙 또 이 지역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어떤 점을 좀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광진구 중곡동 이제 매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제 호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좀 문의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세금 면에서도 이제 많이 정부에서 좀 손을 봐놔서 조금은 좀 투자하기가 수월한 환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액 투자 많이 원하시는데 사실 소액 투자가 조금씩 좀 격차가 좀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소액 투자는 좀 힘들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조금씩 메리트 있는 매물을 좀 만나신다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군자역에 소재해 있고요.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신축 다세대 매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군자역은 일단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올림픽대로 뭐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주변에 강변북로 모두를 한 5, 6km 내외로 다 끼고 있어서 굉장히 뭐 자차로 수월하게 이제 서울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교통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군자역에서 강남구청까지가 뭐 이제 지하철 직선 거리로 해서 간다면 한 15분 내외, 20분 내외로 갈 수가 있는 거리고요. 주변에 뭐 GBD 업무, CBD 업무가 모두 이제 주변에 이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임차 수요층 굉장히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사실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뭐 역삼동, 삼성동 뭐 주요 업무지구로 통근하기도 상당히 좋지만은 여기가 이제 일단 5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마곡 지역까지도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천호동이나 뭐 고덕, 이 강동구 일대를 모두 집합할 수 있는 이런 뭐 좋은 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2차적인 수요층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너편에 이제 성수동 업무단지가 또 밀집을 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잠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성수동, 잠실 모두 그 업무단지의 일자리 모두 다 끼고 있는 곳이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세제가 좀 잡히고요. 그 주변에 사실은 그 성수동의 그 어떤 업무단지가 주변의 집가를 끌어올린 그 주요 원인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동 쪽에서 이제 투자를 좀 놓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광진구 쪽으로 지금 올라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 잠실 쪽에 뭐 영동 개발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폭넓은 수요층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 송파를 비롯해서 이런 주변의 업무지구 모두 다 끼고 있고요. 조금 넓게 보시면은 이제 고덕 업무지구의 이제 노선을 5호선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다닐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덕의 임차 수요까지 받은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곡동 일대 주거지에 뭐 상당히 뭐 살기 좋은 곳이죠. 주변에 뭐 롯데마트나 뭐 테크노마트, 뭐 CGV 등 편의시설이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뭐 차로 10분 정도면 잠실을 또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이제 이쪽 이제 중랑구 쪽이나 이제 좀 어우러서 같이 통합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러한 그 생활 인프라를 지금 끼고 있는 곳이고 화군까지 모두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개발만 사실 이제 호재들만 끌어들인다면은 충분히 제2의 강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또 임차 수요가 좋다라는 건데 일단 영동개발 사업도 있고 테크노마트도 가깝고 잠실과도 좀 편의성이 좋습니다. 제2의 강남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호재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발로도 어떤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일단 호재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투자 환경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 군자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자역을 사실 임장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그 지방의 소도시
투자를 뭐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저개발이 되어 있고요. 저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광진구는요, 굉장히 지리적인 그런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이제 개발 호재들이 사실 좀 늦게 터졌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시죠. 그런 쪽에서 이제 광진구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군자역 주변에 주변 그 상가층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1층에서 2층, 높아봐야 3층 정도의 건물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군자역 역세권 개발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서야 이제 고층에 이런 오피스텔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군자역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한 100m 이상의 그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개발 사업이 상당히 또 기대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큰 면적의 이 곳 일대를 이제 모두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뭐 보신다면 십자 모양으로 지금 개발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들이 이제 주택가를 이루고 있고요. 주거지의 이 노후도가 좀 상당한 지역이 이 군자역 일대고요. 이 중곡동 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권과는 사실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개발이 좀 안 됐다는 거는 사실 광진구가 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러운 좀 부분이라 앞으로 충분히 정비가 꼭 이루어져야 할 곳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정거장 정도면 이제 장안평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장안평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매매 단지가 이미 지금 들어와서 이제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호재죠. 근데 반드시 호재가 뜬다면은 시간이 문제인 것이 그 개발은 항상 이루어지니까 지금 저희가 또 시간을 기다렸더니 이 장안도 자동차 매매 단지로 인해서 주변이 또 상당히 또 많이 또 변화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일자리 문제죠. 이런 뭐 자동차 매매라든지 무슨 뭐 어떤 몰이 들어온다든가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창출을 이루어낼 수가 있고 그 주변에서 집을 찾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은 그 임차 수요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지금 중곡동인데요. 중곡동에 지금 현재 그 국립서울병원 부지죠.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좀 완공이 된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특화 지역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광진구청에서 계획 개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와 업무 중심이죠. 의료, 업무 중심은 반드시 그 안에서 다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중곡동의 어떤 지역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광진구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사업을 통합 개발로 좀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화 전력 거점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확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광진구에는 지금 자양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가장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죠. 자양 제1정비 촉진지구 안에 앞으로 청담 업무 복합단지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업무 단지들이 이제 함께 들어오는데요. 역시 이곳에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떤 고용적인 창출, 지역적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호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그 동부지역과 KT부지의 그 자리에 이제 쇼핑몰과 어떤 그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죠. 총 7개 동에서 약 10개 동의 행정 업무타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호텔 등과 뭐 주거시설, 행정 업무타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작은 신도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규모로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요. 동서울 터미널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부지에 어떻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을까 뭐 그렇게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앞으로 그 개발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은 곳이 이 동서울 개발 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지금 21년도에 이미 인허가는 다 지났고요. 그 이후에 과정들을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그 규모로 해서 한 3개 동이 입점을 한다고 하니까요. 스타필드 일단 신세계 계열이죠. 신세계 계열이 이제 전체 계열이 이 안에서 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 대기업들을 따라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초동의 그 롯데칠성도 부지 개발 사업만큼의 그 비슷한 면적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 임장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되겠죠. 임장에서 눈으로 보시고 주변 많이 환경 살펴보신다면은 내가 어떤 곳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포인트까지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기업들이 입점하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세 가지 개발 호재들 잘 정리 좀 해봤고요. 하나씩 건물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매물은 어떤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포인트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교통적인 부분을 항상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 호선을 어떤 호선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개의 호선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일단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호선은 마곡과 그리고 강동 그리고 한양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관통하는 이 7호선이 이제 청라까지 가게 되겠죠. 그런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뭐 사실 뭐 서너 개의 뭐 이런 어떤 그 작은 그런 노선들보다는 확실하게 업무 단지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이런 노선을 보신다면은 투자의 실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 6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20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라 일부 세대는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는 임차 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이 외부 테라스를 지금 사진상 보이시듯이 한 5평 정도의 외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 보시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사용 면적이 약 14평 정도입니다. 14평 정도면은 최근에 그 서울에서 보통은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10평까지도 빼고 있죠. 12평이 가장 평균적인 그런 평수인데요. 14평이면 실제로 보셨을 때 이 소형 주택에서 그 2~3평 정도는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신혼부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불편 없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실사용 면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에서 도보 5분이지만 대로변과 상당히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밤에 보안상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임차인들이 좀 깊이 들어가는 곳은 좀 선호하지 않는데요. 직장인들, 여성 임차인들까지 모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의 그런 위치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에 뭐 모든 것들이 다 풀옵션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자체가 내가 인테리어를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모던한 화이트 계열의 그런 인테리어를 좀 꾸며놨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 본인의 취향이 굉장히 확실하죠. 본인들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안에 인테리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 됐다는 게 가장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거리가 좀 중요할 텐데 이런 분들까지 다 세심하게 좀 배려가 되어 있는 건물상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추천 포인트 그럼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포인트를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네요. 네, 5호선, 7호선 두 개의 노선이고요. 더블 초역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이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의 노선보다는 두 개가 또 좋고요. 두 개의 노선보다는 또 세 개의 노선이 또 좋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노선에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자 역세권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분 서울에 굉장히 많죠. 하지만은 앞으로 이 미래 가치를 보시고 하는 것이 투자죠. 초역세권 쪽에 있지만은 또 역세권 개발을 안고 있고요.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모든 개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곳에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런 매물들은 자녀분들한테 재테크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5호선, 7호선 같은 경우 종로, 강남, 강동 모든 마곡까지 해서 일자리를 아우르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까지 본다면은 사실 투자의 삼박자는 모두 갖추어진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재면 호재, 또 그리고 또 교통적인 측면도 다다익선 참 좋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려면 가격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나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원룸과 뭐 1.5룸 뭐 이런 가격이 아니고요. 투룸입니다. 약 2억 9,5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지금 아직 있고요. 전세 보시면은 전세가 요즘 사실 전세 시장이 금리 때문에 조금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전세는 약간 보수적으로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금은 약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 5월 정도 되면은 사실 좀 소액 투자가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액 투자는 지금이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미 투자금이 뭐 2배 정도 이상으로 다 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액의 마지막 갭 투자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